자, 그런 의미에서 11번 시작합시다. 모 표준 편차가 6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자, 다시 뭐라고? 어떤 모집단에 대한 얘기야, 맞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거? 다른 건 모르겠고 모 표준 편차가 6분의 1이래. 맞냐? 아이야, 그때 크기가 얼마짜리 n짜리 표본을 임의로 추출을 했대. 그때 x바에 대하여. 맞나요? 뭐였대? 시그마가. 요 놈이 바로 시그마 x바잖아. 그지? 그 놈이 뭐 하는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평균은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언급을 안 한 거야. 요 놈에 대한 얘기야. 시그마 x바 어떻게 구해? 동현아. 이거잖아. 맞지? 그럼 얼마야? 루트 n분의 얼마라는 얘기야? 6분의 1이잖아. 요거다, 맞지? 그놈이 뭐보다? 4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래. 양변은 몇 배? 40배 루트 n배. 그럼 뭐야? 3분의 20의 루트 n이다, 맞지? 그럼 n은 뭐야? 9분의 400이다, 맞지? 맞지? 그런 n. 근데 크기가 얼마? 뭐? 표본이 몇 명을 뽑을래? 몇 개를 뽑을래니까 n은 항상 자연수거든. 알았지요? 그래서 최소값은 달라질 거다. 얘가 대충 얼마야? 44점, 또 4사네? 44점 몇몇몇. 그럼 답은 45인 거지. 알았죠? 그래서 틀렸을걸? 너 9분의 400이었지, 답이. 왕청한 자식. 크기는 그거야. 그 표본의 크기라는 거는 진짜 뭐 크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개수. 알았죠? 사람수, 인원수, 명수라서 자연수가 답이다. N은 항상. 알았죠? 자, 간다. 5개의 자료가 있어요. 크기가 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거야. 보건 추출합니다. 보건 추출하는 게 뭐야? 뽑은 거 다시 넣고, 뽑은 거 다시 넣고, 뽑은 거 다시 넣고. 그러니까 뽑을 때마다마다 확률이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맞지? 자, 어제는 그때 x바에 대하여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뭐 시그마 x바가 5분의 루트 10이래. 그때 x의 값을 구하세요. x가 뭔데? 지금 저 안에 있는 자료. 맞지요? 맞지요? 자, 가자. 뭐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야? 이게 어떻게 나온 거? 루트 9분의 시그마로 나온 거. 그 시그마를 계산하라는 얘기 아닐까? 맞지? 그럼 뭐, 이게 지금 x가 가지는 것들이잖아. 그때 확률에 대하여. 오케이? 얼마예요? 5개의 자료가 있으니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인 거지, 맞지? 예. 여기서 뭐 찾으라고? 시그마 찾자고. 그럼 시그마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분산을 찾아야 되고, 분산을 찾기 위해서 뭐 해? 제곱의 평균 배수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 맞지? 네, 그럼 제곱으로 가자. 뭐야? 4방 1 x제곱 9. 알았죠? 그럼 우리는 뭐 찾는다? 분산 찾는다, 맞지? 정확하게는 vx. 오, 글씨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아씨, 팔이 아프나? vx 구해보자. 그럼 뭐 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맞지? 자, 제곱의 평균 뭐예요? 5분의로 통분을 해놨죠? 곱해주면 4, 곱해주면 0, 곱해주면 1, 곱해주면 x제곱, 곱해주면 9. 됐죠? 여기서 뭐 하자? 평균의 제곱을 빼자. 평균은 뭐야? 그냥 곱해주면 된다. 맞지? 5로 통분이 되어 있잖아. 분자 뭐야? 마이너스 2, 0, 1, x, 3. 됐니? 그게 뭐다? 요거다. 그래서 시그마가 뭔데? 이거 3이잖아. 넘어가지면 5분의 샴루트 10 맞죠? 그럼 vx는 뭐가 나와야 된다? 25분의 90. 맞니? 먼저 표주면 되겠네. 끝. 와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어떻게 보면. 알았죠? 패스. 정리는 당신들이 하세요. 양면 25배 하고 시작하면 편하겠지? 진짜. 이게 문찐이 아니라 이것들 약간 멍청해한 것 같은데. 아, 8일을 영어로 8일 여기서부터 내가 좀 굉장히 수상했다 오늘. 어? 안타깝다. 가자. 확률면서 G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 저거는 당연한 거죠. 맞죠? 자, 그때 어쨌든 원래는 보통 0부터 1.5까지 알파를 뭐 0. 얼마 주고
0부터 2.5까지의 확률을 뭐 베타 원래 0. 얼마 주는데 지금은 그냥 알파 베타라고 했대. 어쨌든 그때 모평균이 250, 모표준마다 40인 정규분포에서 자 뭐야? x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줬다 맞지? 어떻게 돼 있어? 모평균이 250, 모표준 편차가 40짜리. 좀 많이 부끄럽다 얘들아. 이거라도 대답 잘해라. 아 정말. 그때 크기가 100짜리 뭐 n이 100짜리 추출을 했대. 그렇게 x바를 만들었대. 이거 미리 만들고 시작할까? 얘는 얼마예요? 250 그대로죠. 자 여기는 제곱안에 얼마예요? 얼마냐고? 얼마냐고? 다소 폭력적인 장면은 편집해야지. 승우야, 형이 이제 장난칠 때와 진지하게 물어볼 때는 구분을 해야 돼. 알았어?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시그마 x 바잖아. 방금도 했잖아. 어떻게 하라고? 시그마 x를 루트 애들은 나누라고. 시그마가 나와 있고 n이 나와 있는데 못하나? 승우야, 정신 차려라. 오케이? 형이 웃을 때, 웃으면서 얘기할 때 공부를 해라, 제발. 어? 언제까지 모르겠다고 못하겠다고 그냥 냅둬 놓을 거야. 이거 모르면은 숙제 하나도 못해. 어떻게 뭘 숙제를 했다는 거야. 자, 간다. 그때 어쨌든 뭐 하래? 표현을 해보래. 뭐? x바에 대하여.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 맞죠? 260, 256. 그럼 뭐예요? 표준화 해달라는 얘기네. 됐지요? 막대는 빼놔. 그럼 뭐다? 256에서 평균을 뺍니다. 얼마? 6. 그 6을 4로 나눕니다. 얼마예요? 2분의 6. 2분의 3. 1.5. 됐죠? 표준화 생각이 얘는 10 나누기 4. 2분의 5. 2.5. 됐죠? 그럼 이 녀석을 뭐 해? 곡선에 그려서 나타내줘야지. 뭐야? 여기가 1.5, 여기가 2.5. 요 녀석을 구하란다. 맞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 0부터 2.5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다. 맞나?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겠네. 됐음? 답은 몇 번? C 한 번. 끝. 다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X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5인 정면분포를 따른다. 뭐야? X가 따르는 정면분포를 줬다. 맞지? 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말로 나온 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제발 쓰면서 가자. 자, 뭐 무게 X가 있었어요. 뭐 한대요? 정면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의 60 표준 편차가 5짜리. 자, 그렇게 해서 50 이하인 제품 불량품으로 본대. 불량품은 불량품으로 간주한다? X가 50 이하인 녀석. 맞죠? 그때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하는데 그 2,500개의 무게의 평균 X바. 그럼 뭐야? N이 얼마짜리? 2,500짜리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고 그때 그놈의 평균 뭐 X바다 맞지? 그게 뭐 한다? 뭔가를 따르겠지. 뭐 만들려면 지금도 만들 수 있다. 맞지? 60은 그대로가 있을 거고 표준 편차는 뭐야? 10분의 1이 됐겠네. 루트에는 50이니까 맞죠? 50분의 5니까 10분의 1. 10분의 1의 제곱이 되어 있겠다. 맞니? 예. 자, 그때 불량품의 개수를 y라고 하자. 됐어요? 누했어요? 그럼 y는 어떻게 될 거야? 자, 간다. 일단은 2,500개를 반복해서 뽑았다. 그게 표본이 얘기가 아니잖아. 불량품의 개수라는 거는. 하나를 뽑을 때마다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을 계산하자지. 맞지? 얼마야? 마이너스 2. 맞니?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잖아. 요거. 맞지요? 그럼 뭐 얘 가지고 계산하면 얼마네? 0.0이네. 오. 됐어요? 그러면은 y는 어떻게 될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지. 2,500개를 뽑아 볼 건데 한 개마다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 0.02인. 그럼 이항분포를 따라야지. 그걸 구분해야지 너네가. 알았는가? 그럼 그거 가지고 푸는 거는 생각할게요. 알았어?
근데 여기서도 니은을 보니까 어때? y를 가지고 딱 한 번, 니은에서 딱 한 번 물어보는데 y를 가지고 확률 물어보지. 맞지? 그럼 얘도 뭐 해야 된다? 근사적으로 따르는 정근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맞지? 둘이 곱해주면 얼마야? 50. 그리고 여기다가 0.48을 하나 더 곱하면 얼마야? 0.48이란다. 0.98. 얼마야? 7제곱이다. 맞지? 알았죠? 이거 가지고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였네. 알았니? 끝.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딱 봐도 자, 동그라미가 네. 이유를 모르겠어. 자, 디귿은 식 계산도 필요가 없죠. 자, 둘 다 x든 x바든 평균은 얼마야? 둘 다 60이야. 근데 얘는 분산이 5고, 표준 편차가 5고, 또는 분산이 25고, 얘는 분산이 표준 편차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된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치자. 맞죠? 60을 기준으로. 그럼 x바는 이거인 거지. 그런데 똑같은 마이너스 k 플러스 k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당연히 뭐가 크겠어? x바가 크지 않을까? 왜? 선생님 여기 튀어나온 거랑 여기 튀어나온 걸 어떻게 비교해요? 거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바깥쪽을 봐. x가 더 많이 남아있잖아. 맞죠? 그럼 주황색이 안쪽에 더 많이 쓰였다는 얘기죠. 알았나? 알았나? 네. 어떤 x를 k를 하든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디귿은 참. 알았어요? 계산을 못해. 자, 가자. 어떤 가점에서 만드는 가장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뭐예요? 한 개의 무게. 맞죠? 무게가 어떻대? x라고 잡으면은 정규분법을 따르는데 어떤 정규분법?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2짜리. 맞나요? 그때 이 제과점에서는 과자 16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합니다. 그때 무게가 자 뭐야? 이 무게는 뭐야? 상자 무게는 무시하니까 뭐야? 과자 몇 개? 16개의 무게다. 맞지? 너네들은 X라는 과자 한 개의 무게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16개를 묶은 놈의 무게에 대한 확률이나 분포 같은 거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한 개만 하거나 여러 개를 뽑았다면 그놈의 평균에 대해서 할 줄 알아. 그러면 너희들은 저 306.88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n을 16이라고 했을 때 x바에 대한 분포를 만든 다음에 요 녀석은 반품되는 거는 뭐라고 잡아주는 거야? 6개가 아니라 x바가 333.12 나누기 16이고 306.88 이 미친놈 이하구나. x바가 306 왜 이래? 306점 왜 이래? 306점 나누기 16이거나 또는 x바가 333.12 나누기 16 이상일 때 이거야. x바로 가달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x바가 뭐야? 16개의 평균이지. 306.88이 뭐야? 과자 16개의 무게의 합인 거지. 그걸 16으로 나눴으면 이건 뭐야? 16개의 평균 아니야? 미친 자야? 이건 거야. 알았나요? 그러면 뭐 해봐? 만들어보자. 얘는 내 나이죠. 얘는 뭐예요? 4분의 2, 2분의 1. 맞죠? 그걸 가지고 반품되는 뭘 찾아봐? 확률 또는 다른 말로 비율을 찾아봐. 그럼 뭐야? Z. 이거 계산 얼마야? 나눠 떨어지겠지 뭐. 어떻게 알았지? 306.88 나누기 16. 19.18. 이거 19.18이래. 그 다음에 333.12 나누기 16. 82. 82? 82를 영어로?
네, 멍청한 놈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뭐 해봐? 표준화해보자. 뭐예요? 빼기 마이너스 0.82 나누기 2분의 1 됐죠? 다음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얘는 뭐야? 0.82 나누기 2분의 1 됐나요? 네. 그럼 뭐예요? 그냥 계산하자.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64 얘는 플러스 1.64겠지. 됐죠? 1.64 어딨냐? 여기 있네. 어디겠어? 뭐 0에서 G까지겠지. 맞죠? 맞죠? 그럼 얼마예요? 0.1이겠네. 알았어? 자, 뭐다? 상자 하나를 만들 때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0.1. 뭐 10%면 반품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럼 100개 중에서 반품된 상자가 7개야. 그러면 여긴 또 뭐야? 상자 뭐 개수잖아. 맞지? 뭐의 개수? 반품되는 상자의 개수로 갈까? 오케이? 그럼 어때? Y로 잡아주면 이 양보를 따르겠지. 100개를 판매했고 한 개 한 개마다 확률은 0.1이 되는 거지. 근데 7개 이하 확률을 구하란다. 정규분포로 바꿔줘야지. 됐나?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는 이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 찾아주면 이건 거지. 알았죠? 어디에요? 0.16이겠네. 됐음? 끝.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어때? 막 정규분포, 이항분포, 정규분포 왔다리 갔다리 막 하죠? 이런 문제, 그렇지. 어려울 수 있어. 이거는 실수 안 하게 너희들이 문제를 잘 읽어보아야 된다. 문제 해석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고. 오케이? 자, 이거 봐봐. 뭐가 어려워? 여기도 어렵지. 표본평균의 분포도 어려운데 이것만 가지고 막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안 어려워. 이게 다거든. 거기다가 근데 막 뭐도 섞고 막 이항분포도 섞고 정규분포도 섞고 막 이것저것 다 섞잖아. 그래서 어려워진 거야. 요번 기말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다? 결국은 이항분포, 정규분포 섞은 문제. 거기다가 표본평균의 분포까지 섞어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알았나? 거기를 너희가 문제를 잘 해석해야 된다. 내가 왜 이항분포로 넘어갔고 왜 정규분포로 넘어간지를 문제를 잘 읽어보라고 한 게 그거야. 그래서 내가 연습시켰던 게 꼭 강조했던 게 뭐야? 이항분포가 왜 내가 정의를 바꾼지를 잘 생각해봐. 이항분포라는 말은 항상 숨기고 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웬만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줘. 근데 이항분포는 안 준단 말이야. 너희가 스스로 찾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문제 머릿속에 정리할 것도 정리. 세부적인 것도 다 좋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싹 다 질문. 그거 다 하고 나면 오늘 거 넘어가자. 오늘 하는 게 뭐다? 모평균의 추정.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뭔가 상황에 대한 예시들을 해줬죠. 그 예시들이 사실 전부 다 뭐라 그랬어? 오늘 배우는 내용. 그러니까 뭐야? 사실상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녀석들이야. 장사하다가는 만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반품되는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뭐야? 뭐 물건의 가격을 책정을 한다던가 혹시 반품되는 게 있더라도 뭐 손해는 보지 않게 또는 이익 얼마 뭐 10%는 매출 얼마 10%는 순이익을 챙길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와닿는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은 아니란 얘기지. 그지? 그지? 우리가 뭐 과수원에서 뭐 사과를 따보겠냐? 과자를 만들어 보겠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미 겪어보고 있는 녀석들. 뭐 표본만 아는 상황에서 전체를 예측을 해보는 거.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사실상 뭐 어떤 느낌이다? 그냥 공식을 냅다 외워서 뭐 대입해보는 그런 느낌의 유형의 단원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있는 거랑 밀접한 관련성은 있지만 그거랑 연결시켜서 상황 해석에 대한 느낌은 좀 아닌 단원이라고 봐야 돼. 오늘 거는. 알았죠? 알았죠? 오늘 거는 어쨌든 그래서 뭐 한 거다? 모평균의 지금 제목이 안 보이지? 너무 밝아가지고 위에 여기 원래 써져 있는데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거다. 알았죠? 모평균을 추정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대한민국 남성들을 이제 뭐 평균 키를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 뭐 남학생들, 그다음 남자 성인들, 할아버지들 또는 애들도 하나까지 다 이제 키를 조사를 해가지고 뭐 해봐? 물어보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 3천만 명 있다 치자. 2천만 명 있다 치자. 다 물어보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뭐 하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종시에 살고 있으니까 세종시에 있는 일단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3개 학교, 4개 학교 정도 가서 키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뭐 특정 여기 주변에 회사들은 있고 사무실들은 있으니까 그런 사무실들 앞에 가가지고 뭐 성인 남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까지는 조사해 볼 수 있겠지. 며칠이 걸려서 그렇지. 맞죠? 그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성인 남자들을 다 조사를 했다. 몇 명? 한 500명을 조사했다 치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에 대한 평균 키가 얼마겠네 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야. 그때 실제로 우리가 추정한 범위로 추정을 했을 때 이거 우리 평균은 173이에요 라고 해서 딱 정수 하나로 상수 하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170에서 175 사이에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범위로 추정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맞지? 실제로는 좀 벗어났을 수도 있어. 왜? 우리가 조사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키가 좀 작은 사람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실제 평균이 그 안에 있다 없다의 확률을 따져봤을 때 한 99%, 95% 정도로 뭐 이제 뭐 할 수 있다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임의로 한 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 남자들 뭐 키를 다 조사를 했어. 그 남은 남자 사람들의 키가 예를 들어서 평균 키가 173이 나왔대.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승우는 뭐 한 예를 들어서 172에서 174까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동현이 같은 경우는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170에서부터 176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범위를 잡았다고 치자. 그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누가 높아? 당연히 넓게 잡은 동현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높지. 근데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지? 라고 얘기하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 범위를 예를 들어서 한 150에서 이걸 조사했는데 150에서 190까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데이터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잡을 거면 의미가 없거든. 그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뢰도는 거의 실제로 이 안에 있을 확률은 거의 100%에 근접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무의미한 데이터가 돼버리고 적당한 범위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때 기왕이면 뭐 좀 틀릴 확률은 높아지더라도 즉 맞출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더라도 좀 범위를 좁혀주면은 사람들이 보기 더 편해지고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거고 맞지? 실제로는 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범위 안에 있겠지만 좀 범위를 살짝 넓혀가지고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데이터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이투스와 메가스터디가 예를 들어서 등급 컷을 조사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실제 등급 컷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투스는 예를 들어서 1등급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한 88점이에요 라고 딱 점수를 주는 거랑 메가스터디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커트라인이 아까 방금 뭐라 했냐 88이라 했냐 내가 88이라고 하면은 메가스터디에서는 한 186에서 한 90 사이에 있을 것 같아. 186이래. 86에서 90 사이에 있을 것 같아 등급 컷이 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학생들이 보기에는 누구께 편해? 이토스께 편하지. 맞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야. 실제 등급 컷이 뭐 86이다, 88이다, 87이다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놈들 한 89점에 얼음절에 걸쳐 있는 놈들. 그지? 메가스터디에서 예를 들어서 86에서 90 사이에 1등급 컷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89점이 내는 불안한 거지. 내가 1등급에 들까 안 들까가. 근데 만약에 이 투수처럼 88이에요 라고 딱 하나 주면은 나 1은 넘었겠네 라고 가능한 게 있잖아. 근데 실제 등급 컷이 89면은 뭐 좀 이 투수 틀렸네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맞죠? 그런 장단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넓게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좁게 잡는 것도 아니야. 그 적정선은 데이터들마다 달라질 거야. 대통령 후보, 뭐 1등급 커트라인, 뭐 또 어떤 걸 조사해 볼 때 조사해보는 종류에 따라서 범위를 어떤 문제들은 넓게 잡아보고 어떤 문제들은 좁게 잡아보겠지. 그지? 그지?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런 장단점인데 그런 장단점 다 떠나서 그냥 범위를 적당하게 잡아보자가 목적인 거다. 알았나? 그 적당한 범위라는 건 뭐다?
실제 그 안에 있는 확률을 한 95%에서 99% 정도로 조절을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이제. 알았음?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해봐. 모평균. 샘플을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모평균은 전체 평균이구나. 모평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샘플들에 대한 평균을 조사해 보겠지. 뭐가 나올 거야? X바가 나올 거야. 맞지? 방금 키를 가지고 그냥 예를 들자. 만약에 X바가 뭐가 나왔어? 173이 나왔어. 그때 아까 내가 든 예시랑 조금 다른 거로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현이는 뭐 적당한 뭐 실제 거기 있는 확률을 계산해서 170에서 176으로 잡았다고 치자. 근데 승우는 허통을 공부를 잘 안 해. 그래서 승우 같은 경우는 173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난 몰라. 그냥 170에서 한 173 사이에 있을 거야. 더 작을 거야 라고 잡아봐. 얘는 데이터 계산을 왜 한 거야 도대체? 저딴 식으로 잡을 거면. 그지?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잡는다? 표본 평균에서 적당한 값을 뺀 거랑 표본 평균에서 적당한 값을 더한 거랑 그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잡는 게 기본적으로 정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잡아볼 거다? X바가 나온 상황에서 M이라는 놈의 범위를 찾아볼 거야. 뭐 해볼 거야? X바가 빼기 네모, X바가 있을 때 플러스 네모 라고 잡아볼 거다. 맞지? 이렇게 잡는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나요? 모평균의 범위. 알았음? 내가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 실제 모평균이 아니라. 알았니? 그걸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건데, 자, 그때 실제로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지. 그럼 실제로 이 안에 있을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알았는가? 자, 그러기 위해서 얘를 적당하게 뭐 해봅니다? 이항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에서 양면에 네모를 더하면은 m 플러스 네모 아니야? 맞지? 여기는 뭐다? 요거 넘어가 보면은 m 마이너스 네모가 될 거 아니야. 맞냐? 이 상태로 바꿔본다. 그 안에 있을 뭘 찾아보자? P, 확률을 찾아보는 거야. 뭐가? X바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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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때 우리 뭐 해? 표준화라는 걸 진행을 해보자. 표준화 하기 위해서 뭐 하니? X를 표준화하려면 X의 평균을 빼지. 그럼 여기는 뭘 빼겠어? X바의 평균을 빼보겠지? X바를 표준화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요? 그리고 나누기 뭐하니? 시그마 X바를 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연산, 여기서도 똑같은 연산 하겠지.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운데 걸 뭐로? G로 바꿔서 쓸 거 아니야. 맞냐? 자, 그럼 고개 들어봐. 그때 요 녀석 계산을 해봅시다. 자, EX 바를 빼는 거야. 원래 EX 바를 빼는 거야, 여기서도. 근데 EX 바가 뭐랑 같아? 사실 M이랑 똑같잖아. 맞죠? 그럼 결국 여기는 M을 뺀 거야. 네모만 남았어. 그 네모를 뭐로 나눠? 시그마 X 바로 나누는 겁니다. 알았나요? 여기도 뭐예요? 네모 나누기 시그마 X 바를 나누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기 EX 바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EX 바 알아 몰라? 사실은 몰라. 그지? X 바 표본을 딱 한 번 뽑아본 거잖아, 우리는. 표본을 무수히 많이 뽑아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등급컷 한 번 조사하기 위해서 그냥 500명의 데이터를 뽑아보고 걔네들의 평균 X바 하나만 구해봤지. 이렇게 500명도 뽑아보고 저렇게 500명도 뽑아보고 이렇게 500명도 뽑아보고 뭐 한 번 계속 뽑아서 평균 낸 걸 다시 평균 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나요? 그럼 사실은 EX바는 몰라. 계산식에선 필요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뭐야? 어차피 사라져 주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지. 문제는 뭐야? 시그마 X바야. 시그마 X바도 알아 몰라. X바를 한 번만 뽑는데. 모르지. X바를 계속 뽑을 때마다 나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포를 다시 맞는 게 이 X바잖아. 그지? 복원 추출을 무한번 반복할 때. 그게 EX바거든. 표본 평균들이 표준 편차잖아. 표본 평균들을 늘어나 봐야 되잖아. 그 지난번에 예를 든 걸 치면 아름고 1학년 1반이라는 평균, 2반이라는 학생들의 평균, 3반의 학생들의 평균, 평균들을 다시 늘어놔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분포거든. 알았음? 근데 모른단 말이야. 표본은 한 번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은 알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네모, 분모. 알 수 없는 거야? 이건 네모 아니 마이너스 아니냐? 맞지? 그럼 분모의 시그마 X 바를 모르니까 우리는 뭐해?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야. 시그마 X랑 연관을 지으면 뭐야? 루트 N분의 지. 맞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다? x에 대해서도 분포를 사실은 몰라. 맞지? 맞지? 시그마 x 또한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게 시그마 x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걸 추정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맞냐? 근데 대신에 우리는 시그마 x 대신 쓰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야? s가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했죠. 원래라면 s가 들어가야 돼. 알았음? 알았음? 자, 어쨌든 그러면은 s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넣었다 치면은 뭐야? 이거 계산이 가능해지지. 그때 이 안에 실제로 m이 있을 확률인 거잖아. 우리가 결국은 m의 범위가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 확률은 뭔가요? m이 실제로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라는 얘기지. 그 확률을 몇 퍼센트로? 95%나 99%를 고등학교 3학년 확통에서는 주로 다룬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확통에서는 주로 다룬다. 알았지? 그걸 계산을 해보자 라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표에 뭐가 나올 거야? 표준 정규 분포 표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뭘 보면은 데이터를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1.98 그 다음에 2.54 그놈의 확률을 표에서 읽어오니 1.98이 아닌데 1.96 아닌가 이거? 그걸 계산해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0.475가 나오더라. 2배 하면 0.9. 그 다음에 0.495가 나오더라. 뭐야? 2배 하면 0.99. 여기 있는 2.58이구나. 2.54가 아니라. 야, 요 8 때문에 내가 아까 헷갈렸구나.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거다. 알았냐? 알았냐? 그걸 가지고 결국은 뭐다? 얘가 1.96이 됩시다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되냐고? 그러면 이제 다시 뭐 해? 원래대로 돌아와 보자. 자, 간다. 그러면은 실제 모평균의 범위는 x바를 기준으로 뭔가를 더할 거고 x바를 기준으로 뭔가를 빼는 식으로 구할 거야. 알았죠? 그때 이제 네모가 뭐야? 곱해주면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원래는 뭐? s. 맞죠? 맞죠? 근데 s를 원래는 쓰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 일단은. s. 여기는 k. 그때 우리는 이때 뭐가 나올 거야? 이 확률이 나올 거야. 이 확률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신뢰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거고 신뢰도가 95%일 때 그때의 K는 얼마다? 1.96이 될 거고 신뢰도 99%일 때 확률은 K는 얼마다? 2.58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이렇게 M의 범위를 잡아줍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 이걸 외우면 돼.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내가 그냥 너희들이 궁금할까봐. 그래서 알려준 거지. 사실 이 녀석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거의 물어볼 가능성 자체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이터는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 알았으면 데이터까지는 몰라도 돼. 왜? 문제에서 항상 줄 거야. 이 녀석. 알았습니까? 일부러 계산하기 편하게 2.58이 아니라 3이라고 주거나 1.96이 아니라 2라고 줄 때도 있어서 꼭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 있을 거니까. 알았죠? 알았죠? 끝. 됐음? 그 다음 실제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문제에서 물어볼 때 S를 줄까? S를 줄 때도 있기는 했지. 근데 그렇게 구한 S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S라 그랬어? 모 표준 편차 y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뭔가 독특한 연산을 했었지. 나누기 개수 표본의 크기를 할 때 n이 아니라 n-1로 뺐었던 나눴었던 맞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 S는 뭐랑 같아졌다? 시그마 X랑 같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고등부에서는 그냥 시그마는 알고 있는 모집단이 있는 상태로 보통은 문제가 주는 것뿐이야. 알았냐? 요걸 이제 뭐라고?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라는 명칭 설명했고 마지막 세 번째 뭐 나와?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자, 3부터 5까지라는 구간이 있어. 길이 구해봐. 얼마야? 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3부터 5까지의 수직선상의 길이 얼마? 그냥 2잖아, 당연히. 이거 빼기 이거지.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게 실뢰 구간이었었던 것 뿐이야. 그럼 실뢰 구간의 길이는 뭐겠어?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고. 뭔 말할? 그럼 뭐가 나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뭔 말인지 알겠음? 그것까지 해서 너희들이 공식을 두 가지만 잘 외워두면 이번 단은 다 끝난다. 알았냐? 표본 평균의 분포가 사실 더 어렵고 모평균의 추정은 진짜 쉬워.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 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있었어. 옛날에 피헷, 튜헷 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너희들 교육과정에 확통은 없고 너네 밑에 학년. 현재 1학년들이 배우는 확통에서는 다시 부활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없어. 이제 수능에서. 수능이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싹 다 확통으로 통일이 돼. 그러니까 걔네들은 확통을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문과만 배우는 확통을 해서 표본 비율, 모비율이 끝이야. 알아서요? 모평균, 모비율은 없음. 그래서 여기가 끝이라고 보면 된다. 별거 아니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끝난 거야. 문제 한번 풀어보자, 바로. 몇 번? 1번부터 8번까지. 7번까지네. 7번까지 기기. 요 하이하이라는 교재 이제 해봐서 알죠? 어떤 거? 앞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그냥 시험에 그냥 자주 나오는 문제들. 자주 틀리는 문제들보다는 맞지? 자주 틀린 문제들은 뒤에 우르르 모아놓고 거기서 내가 좀 강조하는 거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나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거나 오늘 뭐 이항문부 정규문부 섞은 문제처럼 맞죠? 44번 45번처럼 그런 문제들이 사실 진짜 뭐좀 만점을 노리는 사람들한테 중요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학교의 빈출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고 자 1번 가보자. 모평균의 M 모표준 문제가 12인 정규문표에 따르는 모집단 모집단이 있는데 모표준 문제를 알고 있다. 평균을 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지. 근데 항상 저렇게 준다. 실제로는 저 모표준 편차 12가 뭐 표본 안에서의 표준 편차 즉 S일 거야. 근데 S를 모표준 편차랑 같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모표준 편차가 주어졌다라고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뿐일 거야.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구한 표본 평균 어쩌고저쩌고 뭐야? X바가 뭐다? 70이다. 뭐 표본의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뭔가 평균이 70이다라는 말을 할 거야. 지금처럼 친절하게 표본 평균이 70이다라고 할까? 아니.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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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평균이 70이다라고 할 거야. 그 70이 M인지 즉 EX인지 EX반지 X반지 잘 구분하면서 읽어라. 알았지? 지금은 뭐다? 크기 36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평균이니까 그 표본 안에서의 평균 즉 표본 평균 X 맞겠다. 맞지? 그리고 N은 얼마? 36이에요. 그 표본을 이용해서 얻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의 99%의 신뢰 구간을 찾아보세요. 그럼 뭐야? 70에서 빼고 70에 더하면 되고 그때 99%인데 여기에 보통 두 개 준다. 알았지? 두 개 중에 이거 잘 읽어라. 알았냐? 알았냐? 0부터 G가 2.58이라고 하면 0.495라고 하겠지. 알았지요? 어쨌든 K는 얼마? 2.58이 된다. 2.58이 된다. 거기다가 뭐?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은 생각할게요. 알았지요? 소수점 계산 불편해도 해야 된다. 알아서 저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마라. 알았냐? 2번 과소원에서 재배한 복숭아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5.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맞지? M 몰라. 근데 시그마는 안 돼. 저 시그마가 아마 S겠지. 뭐 어쨌든 시그마 X가 뭐인 25인 정규분포를 N이 얼마? 100개. 자, 근데 여기서도 나왔지. 뭐 나왔어? 합이 42kg. 말이 돼, 안 돼? 저거 알아, 몰라? 몰라. 우리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평균으로 가야지. 뭐? N이 100인 걸 뽑았을 때 나오는 그놈들의 평균. 얼마? 0.42. 그램으로 갈까, 그냥? 42kg가 몇 그램이야? 4,200. 4,200. 그러면 100으로 나누니까 42g이라는 얘기다. 맞죠? 맞지요? 자, 뭐, 왜? 그때 M을 찾아보세요. M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 평균 42에서 42에서 빼고 더할 거야. 맞지? 얼마? 0.49475? 2로 쓰란다. 맞지? 이렇게 보통 학교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줄 거라고. 1.96이 아니라. 계산하기 편하라고. 알았죠? 그때 여기는 뭐? 루트 100 그냥 10으로 바로 쓸까? 10분의 평균 편차 25. 내 나이 10분의 25. 알았나요?
2.5가 아니라 25. 알았죠? 2.5살? 익정이 2짤. 자, 4,200이 아니라 42,000이었어요. 잠깐만. 무슨 소리야? 100g, 1000g이 1kg. 아, 킬로가 1000이잖아. 맞다. 몰라 다르죠. 원심에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여기 공간이 그래서 비어 있었구나. 됐죠? 됐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됐냐고? 역시 계산은 생략한다. 알았지? 야, 킬로가 1000 맞지? 킬로바이트도 바이트가 1000개가 뭐야? 1킬로바이트였잖아. 맞지? 물론 정확히는 12, 그때는 2의 10승이지만 컴퓨터는 아무튼 맞지? 한다. 한번. 고등학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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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지 말까? 뭐가 주어졌어? 이번엔 조금 다른 게 주어졌네. 좀 따라가 보자. 몇 명 추출했대? 100명 추출했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걔네들의 평균이 70. 뭐야? 뭐가 주어진 거야? x바가 70으로 주어진 거지. 표준편차가 4점. 20표준편차가 뭐야? 시그마 x가 4점. 맞냐? 아니죠. 시그마 x 바가 4점인 거죠. 아니지. s가 4인 거죠. 거기들아! 그 s가 4니까 뭐야? 시그마 x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맞지? 맞지? 그 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이 그 뭐야? 계산은 역시 생략할까? 알았죠? 이번엔 뭐 하면 돼? 70에서 빼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70에다가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하면 되니까 생략할게요. 알았죠? 4번 어느 고등학교 귀찮아라. 하지 말자. 알았죠? 알았죠? 자, 이번에도 역시 뭐가 주어진 거야? 70점 x바 100명 n 표준편차 원래는 s 근데 그 s를 시그마로 쓰세요지. 알았지요? 예, 계산 생략한다. 5번은 뭐가 어렵다는 거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한 개의 무게는 뭐 표준편차가 5g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뭐야? x가 따르는 표준편차니까 뭐예요? 시그마 x가 5라고 주어진 거죠. 그리고 뭐 표면에는 실리도 99%. 자, 뭐야? 길이에 대한 얘기네. 길이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k 2.58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뭐예요? 모르네. 루트 n분의 시그마 뭐예요? 이거. 그게 뭐 0.3 이하가 되도록 하자. 이거지 뭐. 맞지? 맞지? 그럼 여기는 뭐야? 3분의 10을 양분에 곱해서 258로 바로 가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뭐야? 루트 n인 거지. 됐죠? 여기가 10분의 3이라서 여기다 3분의 10으로 곱한 거다. 알았나? 그 10이 10이랑 만나서 100이 됐고 100을 2.58에 곱해서 258이 된 거지. 약분 되나? 38, 24, 36, 18. 되네? 38, 24, 36, 28. 맞죠? 그러면 n은 뭐예요? 86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지면 되겠네. 너무 큰데? 그래서 어이없는 거야? 제곱 안 하고 그냥 뽑았었어요. 네. 자, 이겁니다. 알았나요? 좀 너무 크긴 하다. 값이 너무 크긴 하다. 맞죠? 어쩌라고. 자, 6번 갑니다. 어느 도시 어쩌고 저쩌고. 자, 뭘 준 거야? 엄청난 정보를 하나 줬네. 어디를 줬는데? 어디를 줬는데? 아니요. 이걸 줬다는 거는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그리고 2로 나눠주면 얼마야? 56이 나오지. 사실은 이거 안 줘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실제 문제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줄 거면 56 안 줄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그렇게 보면 56이 뭐야? x바거든. 왜? x바를 기준으로 뭔가 똑같은 놈을 더하고 빼서 구하는 거잖아. 그럼 더해주면은 x바만 2개인 거지. 알았죠? 그렇게 도 줄 수도 있다. 어쨌든 x바가 주어져 있죠. 요 문제는 원래 얼마? 56. 그 다음에 s가 5. 그 5가 뭐다? 시그마랑 같은 역할. 그리고 n이 얼마였지? 안 주어져 있네. n을 구하는 거구나. n. 되었니? 그때 요 57.4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구하는 거지. 56 플러스 얼마야? 1.96이네. 1.96에다가 루트 n분의 n은 몰라. 시그마 자리에 5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얼마? 57.4가 되세요. 이거야. 알았지요?
알았지요? 요겁니다. 저쪽 54.6은 알아서 맞게 계산해 놨을 거니까 똑같은 연산에서 패스. 알았어요? 마지막 7번. 길이에 대한 얘기다. 맞지? 실내곤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이거다. 맞지? 결국은 길이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생각을 해봐. 똑같은 모집단이면 이거는 사실 상수야. 맞지? 맞죠? 그럼 길이에 관여하는 거는 뭐다? 신뢰도와 n일 거다. 알았냐? 근데 신뢰도는 신뢰도 자체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신뢰도 95%, 99%면은 그때 사용하는 게 1.96과 2.58이고. 맞죠? n은 루트를 씌운 값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을 때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거니까 패스. 알았음? 알았음? 여기까지.